4번부터 하자. 지금 쌤이 프린트 해주는 거는 싹 다 실력하다. 자, 지금 얘는 어떤 항등식인데 곱에 대해서 물어봤어. 똑같은 요런 패턴으로 들어간다면 내가 이 문제는 어떤 문제다라고 말을 했냐. 조립제법이다. 조립제법의 패턴으로 푼다 했는데 조립제법을 하시는데 뭘로 하신다라고 하시는 생각을 가지냐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인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1인 거잖아. 그럼 1로 몇 번을 하셔야 되는 조립제법이냐. 제일 높은 차수를 봐라. 지금 이 말만 한 4번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는 친구들은 계속 알고 모르는 녀석은 계속 모른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최고창이 2차 4, 마이너스 4, 1차 마이너스 2, 상수 5를 1로 조립제법을 3번을 때릴 거야.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1. 한 번 했고, 두 번째 들어간다. 1, 2, 0, 0, 마이너스 4. 두 번을 했고, 세 번째 들어간다. 1. 가면 2, 2. 자, 지금 쌤이 다른 색깔로 써주는 게 차수를 의미하는 거다. 3차, 2차, 1차 상수의 순이다. 그럼 얘가 A가 2다라고 볼 수 있고 B가 2다라고 볼 수 있고 C가 마이너스 4라고 볼 수 있고 D가 1이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곱하면 답이 나올 거다.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조립제법 문제다. 자, 예시를 보여준다. 조립제법 미니 문제를 보여줄게.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2차식이 있다. a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 플러스 c 어떻냐? 저거랑 똑같은 거다. 이것도 조립제법 문제다. 생긴 거 봐라. 똑같잖아. 관찰이다. 그래서 문제는 친구들. 자,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 1 요렇게 바뀌어서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항등식, 우리가 항등식을 푸는 방식은 몇 개가 있어? 2개.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다. 그럼 1 넣고 마이너스 1이라는 소스를 넣었을 때는 너희가 문자를 2개밖에 못 구했을 거야. 자, 그러면 쌤이 처음에 항등식 가르쳐 줄 때 어떤 거 넣으라 했냐? 정해져 있냐? 아니, 누구 꼴리는 대로 다 넣으면 된다. 아무거나 넣어도 돼. 그러면 소스를 준 거는 소스 넣은 거를 최대한 이용을 하고 그 다음 꼴리는 걸 넣을 거야. 제일 간단한 숫자가 뭐가 있을까? 예. 그렇지, 0.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른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식을 변형하는 꼬라지도 있다. 다 분해해서 보여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참고하시기 바란다. 그 다음에 6번을 볼게. 자, 우리 어제 내가 누워서 생각을 곰곰이 했는데 너희도 지금 처음인지라 너무 힘들 거잖아. 방학 때까지는 내가 진짜 아무 말 안 하고 질문하면 그냥 친절하게 다 받아줄 테니까 모르면 해라. 제발. 자, 어디가 포인트냐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 저기가 중요하다. 줄 거라고 한 적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요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이 식을 전부 다 전개를 시킨다면 어떤 식이 되겠냐? 몇 차식이 돼? 제일 높은 녀석들끼리 곱해보는 거야. 3차, 2차 곱하면 몇 차식 나오냐? 8차식이 나오겠지? 그럼 잘 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필수 예제의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0번째 항 더하기 첫 번째 항의 x 더하기 두 번째 항의 x의 제곱 더하기 세 번째 항의 x의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여덟 번째 항의 x의 8승 이 문제하고 똑같은 거다. 여기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을 물어본다면 얘가 떠올라야 하는 거다. 얘가 유형 분석을 하는 그 시험지를 중학교 때처럼 집구석에 쳐박고 버리지 말고 그날 복습을 꼭 하셔야 된다. 머리에 남게. 안 남으면 써라 손으로. 자, 그럼 봐봐.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라 함은 쌤이 지금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맞니? 이 노란색이 싹 다 더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얼마를 넣어야 될까? 그런 아이디어다. 그래서 쌤이 이 유형을 할 때 어디를 세모를 쳐줬냐면 x의 부분을 뭘 했냐? 세모를 쳐주고 기본값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이 보라색이 되는 부분이 1 되게 하는 녀석, 마이너스 1 되게 하는 녀석, 0 되게 하는 녀석, 우선순위 1, 2, 3번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얘를 연립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거의 업 문제를 푼다라고 한 거다. 자, 앞으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이다라는 저런 문장이 나오면 머릿속에 이게 떠오르고 안 떠오르면 그냥 1 넣어준다라는 생각 가지셔도 된다.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구나.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을 당연히 우변에다가 하면 저 우리가 방금 밑줄 그은 녀석의 의미가 되니까 위에 식에다가 1을 넣어보자. 1 넣어보니까 2 더하기 2 마이너스 1 곱하기 3 마이너스 1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럼 여기를 계산을 해보니까 3이 될 거고 여기를 계산해보니까 2가 될 거고 여기를 계산해보니까 3이 되겠네. 3, 2, 6 따라서 18이 이 문제의 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필기하시고 다푸네라는 문제집이 다른 친구들은 센이나 뭐 요런 거 풀던데요 선생님. 절대 센에 뒤지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발 믿고 따라온나. 복습을 하라는 이유가 있다. 다푸네가 친구들 절대 쉬운 문제집이 아니다. RPM보다 높고 센이랑 동급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내가 왜 다푸네를 쓰냐면 센이나 시중교재를 갖다가 쓰면 너희가 요즘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 하겠냐? 풀기 귀찮을 때 답지를 찾아가지고 풀이를 뺏겨 쓴다. 그 꼬라지가 보기 싫어가지고 메솔릭 쓰는 거야. 에이 설마 하겠나 싶은데 한다 너그는. 자, 14번에 이제 또 줄 그어야 되는 부분은 어디다? 2차 방정식이다. 왜 2차 방정식에 줄을 그었어야 될까? x제곱의 개수가 문자로 나와 있었으니까. x제곱의 개수가 문자로 나와 있었으니까 2차 방정식에다가 줄 그어주고 그 2차식의 개수는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박아주시면 x는 2분의 1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 다음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부분은 어디다라고 볼 수 있다. 실근을 갖는다. 실근의 의미는 판별식이 어떻게 되자?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어. 왜냐? 마음속으로 읊어라. 판별식이 0보다 컸을 때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야? 근으로 따질 거다. 먼저 근으로 따질 거다. 말을 안 할 거면 마음속으로라도 읊어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판별식이 0이었다라는 상황을 근으로 생각한다면 중근인 거다. 이것도 실근인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인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합해서 실근의 조건이다라고 하고, 그럼 이번에는 쌤이 x축하고의 위치 관계로 한번 씹으려 볼 건데, 판별식이 0보다 크면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x축하고 만나는 건 실근의 개수하고 똑같구나.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접한다. 자, 그럼 얘는 실근이 없고 허근이었잖아. 허근은 실근이 아니니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또 우리 한 번 더 쓰잖아. 판별식. 언제 쓰냐 이제. 2차식하고 1차 함수를 연립했을 때 그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2차식하고 1차식을 연립해서 2차식 쪽으로 다 넘겨준 다음에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컸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판별식이 0이 된다면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접하는 거야. 판별식 t가 0보다 작으면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는 만나지 않는다. 요렇게 판별식은 3번을 쓰는 거다. 이해했나? 판별식 정리해줬다. 고3이 됐을 때도 판별식을 제대로 안 쓰는 녀석들이 있어. 왜? 안 하니까. 방금 내가 말했던 그 3가지의 상황이 어려운 건 아니야. 맞지? 연결시켜 주면서 외우시는 거야. 가볼게 그럼 다시. 자, 이 녀석의 판별식을 쓰려고 하는데 짝수 공식이 가능해. x의 개수를 쳐다봐. 마이너스 4야. 반띵해. 마이너스 2m이야. 제곱해라. 4m의 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ac나 마이너스 4ac를 할 때 친구들 ac부터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달거나 마이너스 4를 달아주는 거야. 마치 곱셈 공식에서 쌤이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공식을 쓸 때 계속 여담을 하는데 너희가 기억을 해라.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랬냐? 계산식은 x 더하기 y의 전체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에 x 더하기 y를 하라고 했잖아. 그럼 거기에서 쌤이 뭐부터 계산하랬냐? 여기부터 계산을 하라 했다. 실수가 잦으니까. 마찬가지야. 판별식을 쓸 때도 ac를 먼저 계산한 다음 짝수 공식이나 원래 공식에 맞게 마이너스를 곱하면 된다. 그럼 얘도 ac를 먼저 곱해 볼 거야. 그럼 2m-1 곱하기 2m-3 x를 달지 않는 녀석들은 다 c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짝수 공식 썼으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잡으시면 되겠구나. 그럼 얘를 이제 전개를 할 건데, 그러면 먼저 여기를 전개를 해서 마이너스를 달아주는 게 더 간단할 거고, 그러면 4m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8m 플러스 3. 내가 아직 요렇게 계산하는 게 힘든 친구들은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이거 다 전개시켜 주시면 된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4m 제곱에서 얘를 뺀다라는 생각이니까 8m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 3이 넘어가. 그러면 m은 8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생겼다. 왜? 요거 되어서는 안 되니까. 얘는 8분의 얼마를 의미하냐? 4를 의미하니까 여기 안에 범위에 얘가 들어가 있잖아. 맞지? 그럼 얘를 우리가 주관식이니까 어떻게 써야만 얘 종합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냐? 8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m이 8분의 4보다는 작다. 그게 2분의 1을 의미. 그 다음에 또는 m은 2분의 1보다는 크다. 이렇게 써야만 얘 두 개를 종합해서 읽어주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는 거야. 이해했나? 모르면 또 강의 보면 개념 수업할 때도 그렇게 내가 말을 했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의미하는 거는 최소의 실수인 거야. 정수라고도 보통 많이 나와 있잖아. 최소의 실수기 때문에 실수 얼마라고 하시면 돼? 8분의 3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구나. 얘가 제일 작으니까. 그럼 만약 최소의 정수다라고 했으면 얼마라고 하시면 돼? 1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되겠니? 잘 읽어라. 내가 문제를 전체를 다 줄 그어가며 하지는 말라 했잖아. 필요한 부분에다가 동그라미나 줄을 그어서 마지막까지 확인해야만 한다. 너희가 푸니까. 15번을 보자. 자, 그림이 있으니까 그냥 그림 옆에다가 풀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다. 자, 그러면 그 2차 함수의 식의 구성도 잘 보셔라. 부호로 장난치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원래 책에서 많이 보던 그냥 그대로 나왔다. 그래프 확인해라. 자, 그러면 눈만 있으면 대부분 그래프를 해석하게 주는데, 가끔 가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준다면
원점을 지나가니까 얘가 해다라는 걸 읽어내셔야 된다. 이거는 따로 표현을 안 해준다. 참고하시고 몇 번 풀어봤으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를 쳐다봤을 때 지금 이 포인트가 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꼭지점인 거야. 중3 때부터 꼭지점 나오면 뭐 할 수 있어? 표준형을 예측할 수가 있다. 그럼 표준형을 예측을 한번 해볼 건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5가 되게 하려면 x 더하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2분의 5라고 하셔야 너희가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맞지? 매번 계속 씨부리고 있지만 예측을 하셨을 때 제일 중요한 단계는 마지막 마무리할 때 뭐라 했어? 최고차항의 계수를 확인을 하는 거야. 없으면 미지수 달아주면 되고 지금 이 문제는 누가 미지수라고 돼 있냐? A 달아줬다. 자 그러면 A는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음수다라는 상황까지는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었을 거야. 일반형에서 이렇게 전개를 한 걸 2차 함수의 일반형이다라고 하는데 일반형에서 y절편이 c니까 2다라고 바로 쓰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보통 표준형을 이렇게 예측을 하신 다음에 y절편은 대입을 하세요라는 걸로 더 많이 쓰인다. 0,1을 여기에 대입을 할 거야. 그럼 c는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0,1을 대입을 하자. 그럼 0 집어넣었다. 4분의 1 a 더하기 2분의 5의 값이 얼마가 떴다? 0이다. 귀찮아. 4 곱할 거야. 그럼 a 더하기 10이 0이니까 마이너스 1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a는. 그럼 이 마이너스 10을 어떻게 하자? 다시 위에다가 집어넣고 저 위의 식을 전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y는 뭔 소리야? 뭐라고? 아, 오케이. 여기에 2. 그럼 4 곱했으니까 8, 마이너스 2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럼 이 마이너스 2를 위에다가 다시 올려서 전개를 시켰다라고 본다면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곱하고 2배 하신다면 x 거기에 마이너스 2x에 제곱하면 4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면 2분의 4 플러스 2다라고 보시면 되네. A, B, C가 다 떴으니까 계산은 너희가 하시면 된다. 자, 길이가 60m인 철망을 이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은 벽면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모양의 우리를 만들려고 한다. 그림으로 페이크를 준 것 같은데 여기에 무슨 표시를 줬니? 수직. 그럼 이렇게 이어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 준다면 얘가 뭐가 되니? 빗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미친 거 아이가 이거. 미친 새끼네. 와. 미친 게 아니구나. 난 또 이거 하나를 다 미지수로 잡는 줄 알았는데 철망이라고 했으니까 철망 자체가 요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고 요거 두 개의 길이를 갖다가 더했을 때 60이니까 그럼 나는 여기의 길이를 A, 여기의 길이를 B였다라고 한번 잡아보자. 자, 그럼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피타고라스를 바로 이용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잘 모르겠고 A랑 B는 다 어떤 상태인 거야?
내가 잡은 녀석이 길이기 때문에 양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60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럼 어제부터 좀 많이 쓰이던 건데, 지금 이제 내가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S가 넓이를 의미하니까 S는 안 써도 된다. 2분의 1의 뭐를 의미하는 거랑 같냐? AB랑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위의 식을 보니까. B로 하든 A로 하든 너그 마음이야. 근데 보통 A로 많이 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60이다라고 하셔서 먼저 요렇게 하는 습관을 가지자. 얘는 양수였던 거야. B가 양수니까. 그럼 여기에서 어떤 범위가 나와? A는 60보다는 작아요 라는 범위가 나오는데, 먼저 나왔던 범위 A는 0보다는 컸다. 제한된 범위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객관식이었다면 여기까지 안 가셔도 된다라고 내가 분명 말했어. 주관식일 때 감점될 수가 있으니까 써야 한다. 자, 그럼 이제 내가 B 대신에 요걸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2분의 1에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60A다. 선생님이 지금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지만 요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거 풀 때는. 그럼 대신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그러면 요렇게 간단하게 묶어줄 때는 여기에 부호가 양수가 되게 해주셔야 한다. 어제 우리가 그런 거 했잖아. 마이너스 2루트 3으로 묶으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위로 볼록이었던 녀석이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약간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 그럼 그런 상황을 안 일어나게 하려면 플러스로 묶어주시면 된다. 무조건 플러스로 묶어주시면 된다. 그럼 나는 이제 얘가 내가 그려야 되는 개형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위로 볼록으로 그릴 거야. 제한된 범위를 잘랐다라고 하기 전에 축의 방정식을 그린다. A가 얼마가 되셔야 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분의 B 60 따라서 3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자, 지금 이 문제는 그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지만 이 30이 뭐가 될 때인 거야? 여기에 이 녀석의 길이가 30이라는 뜻인 거고, 그럼 여기의 길이도 뭐가 대신 30이 되셔야 된다는 느낌이니까, 이 녀석이 어떤 삼각형이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다라는 걸 알아낸 거야. 직각 이등변이다. 아무튼. 자, 그럼 넓이는 추가적으로 그냥 따로 이제 구하셔도 될 거고, 30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다 계산해도 될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뭐가 더 빠르겠니? 그냥 길이 구해갖고 넓이 구하는 게 더 빨랐을 거다라고 볼 수는 있어. 여기다가 30 넣고 계산하고 2분의 1 다시 곱해야 되니까. 편한 거 쓰시면 된다. 다시 한 번 더 말한다. 간단하게 식을 내가 묻고 싶으면 양수로 묶으셔야 한다. 양수로 묶어야 해. 자,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세요. 근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건 좀 실망스럽네. 마이너스 1이 해다라는 걸 의미한다. x값 하나가. 그러면 x값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까? 아이디어 말해봐.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마이너스 1 넣은 게 0이다. 이게 성립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 그거 말고 조금 더 다르게. 뭐라고? 아니, 조립제법 안 할 거야. 미쳤어? 아니, 그 당연히 대입할 거야. x 플러스 1이란 걸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추가적으로. 자, 그럼 나는 일단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저 식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 다음 플러스 a 플러스 6은 0이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뜻인 거야. 자, 그럼 요렇게 날라가 버릴 거고 요렇게도 날라가 버리네. 그럼 a는 얼마였다? 6이었다. 돼? a가 6이니까.
그럼 저 3차 방정식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2는 0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근데 얘를 우리가 만약 인수분해를 했다면 어떤 녀석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해? 얘. 왜? 해로 갖고 있었으니까. 나 지금 계수 비교법으로 바로 구할 거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조립제법을 다시 써도 된다. 마이너스 1로. 너무 시시하잖아. 그렇게만 풀면. 그럼 또 너무 교과서적인 새끼가 되는 거야. 그럼 x 플러스 1이란 걸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녀석을 보통 나머지 정리를 할 때는 검산식으로 쓸 때 우리가 여기를 qx라고 쓰는 거야. 맞아? 근데 완전히 알 수가 있는 거야. 이 새끼가 3차고 개수가 완벽하니까. 몰라도 근데 3차식이니까 2차식이다라는 건 알 수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 2차의 개수도 알 수가 있어. 최고차를 보시는 거야. 아, 이 새끼 x제곱이야. 그 다음 보통 어떻게 나타내냐. 여기 없는 문자 알파 x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나타내잖아. 맞지? 개수 비교법으로 풀 거다. 자, 봐봐 그러면 이제. 그럼 나 두근의 곱을 구하라 했잖아. 그 나머지 두근은 여기랑 관련이 있어. 쓸데없는 행동을 버릴 거야 라는 걸 의미한다.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할 거면 너가 이제 뭐만 구하면 돼? 너희 여기 있는 녀석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두근의 곱 구해야 돼. 어떤 문자만 구하면 돼? 베타 구하시면 되잖아. 베타는 근데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 얼마가 돼야 되냐? 12가 돼야 되겠네. 왜? 1하고 베타 곱했을 때 12 상수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되겠니?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무 교과서적으로 조립제법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자 우리. 다양하게 풀어야 된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럼 두근의 곱을 구하라 했잖아. 얼마야? 답은 12다라고 쓰시면 되겠네. 1분의 베타. 조금 더 내가 푼 그 방법보다 다른 게 있을까? 나 풀이 안 보고 들어온다 일부러.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푼 거랑 약간 다른 방법이 있을까? 궁금하면 질문해라. 최대한 너희가 했던 방법이 교과서적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풀어볼 테니까. 자, 오메가 문제가 떴다. 딱 봐도 오메가야. 몇 개 한 세트 발이? 6개가 한 세트 발이가 기본인 거야. 다시 가볼게. 아직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을 내가 처음 가르쳐 주듯이 갈게. 이걸 듣고도 모르면 개념 설명 고차 방정식 쪽을 보시기를.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한 허근 오메가 줄 거야 한다. 오메가야. 근데 이 녀석 허근이라네? 허근이 나왔다라는 거는 마치 이 녀석의 모양이 뭐였다. 예를 들어줄게. 1 더하기 i 요런 녀석이 떴다 이 말인 거야. 너는 만약에 이런 해가 떴으면 바로 냄새 맡아야 된다. 어떤 냄새? 켤레. 그러면 뭐부터 확인해야 돼? 조건. 이렇게 모양이 떴다면 아니 켤레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야 돼. 조건을. 실수의 조건을. 누가? 이 방정식의 개수가 모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가 실수인 걸 확인을 해야 돼. 1, 둘 다 실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켤레를 가지고 있다. 그 켤레를 어떻게 표현하냐? 오메가 바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맞아. 허근도 근인 거야.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 방금 이 문제 마이너스 1이 근이니까 근 이꼴 해잖아. 성립하니 이게 해니까 집어넣어서 성립했다라고 풀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 두 개도 해니까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돼.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면서 누구 또한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걸 요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네. 선생이 켤레질이라고 했으니까 맞아. 켤레질을 해라. 그럼 이 모양 나오잖아. 되겠니? 양변에 켤레질 해버리는 거야. 그래도 변함없잖아. 똑같잖아. 되겠니? 자, 그 다음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볼 건데 이 녀석을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 더하기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지금 쌤이 이렇게 바로 써버린 거는 어떤 녀석을 이용한 거냐면 곱셈 공식. 곱셈 공식에서 인수분해 시기야라고 했던 그 파트인 거다. 근데 나 대학교 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걸 바로 이렇게 곱셈 공식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어. 그때도 나도 걸음마 단계였을 거니까 다시 돌아왔으니까 군대 전역을 하고 너희랑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애들 가르칠 때. 그럼 그때 내가 어떻게 가르쳐 줬겠냐? 아는 척 요렇게 최대한 외워서 썼는데 그럼 이게 힘들다면 우리는 또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한계가 있어. 이거 몇 차식이야? 3차식이제. 3차 이상은 고차 방정식인 거야? 어떤 방식 쓰면 되겠냐? 조립제법. 조립제법 쓰면 된다. 누구 이거 얼마 넣으면 0 나온다라는 걸 알아. 여기 위에서 x값 뭐라고 바로 알 수 있어? 마이너스 1이제. 그럼 그걸로 조립제법 한번 땡기는 거야. 시간 요렇게 바로 하는 거랑 시간 차이는 좀 나지만 그게 단 몇 초다. 너희가 썼을 때는. 이거 바로 안 되잖아, 곱셈 공식으로. 그럼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다? 조립제법이 있다. 한번 적용해봐 된다. 무튼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여기에 있는 이 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상태가 실수니까 실근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저 오메가는 허근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허근의 위치가 맞을까라고 확신할 수는 있지만 판별식을 혹시나 써보는 거다. 1, 마이너스 4. 음수가 떴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뜻인 거야, 이 녀석이. 그럼 여기가 또한 이 녀석의 해가 오메가라는 걸 의미해. 그래서 집어넣어야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그럼 또 켤레질 했다 치거나 이 녀석을 여기다가 또 대입했다 쳐봐. 그럼 얘는 또한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 또한 0이다. 나는 귀찮아서 이렇게 쓰지만 너희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냥 얘는 마이너스 1, 얘 또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다 나타내 주어야 한다. 자, 지금 일단 4개 나왔다. 그럼 이제 마지막 2개는 어디서 꺼내냐? 근과 개수의 관계야. 자, 이 녀석의 두 근이 오메가 바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두 근의 합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근과 개수의 관계 1. 근과 개수의 관계 오메가 바는 그러면 얼마? 1. 곱도 1이구나. 6개 한 세트 발휘가 됐으니까 모든 문제는 이 6개에서 응용을 하는 거다. 오메가는. 자, 가자. 오메가 더하기 1분의 3이 뭐라고 했냐? A 오메가 플러스 B라고 했네. 뭐야? 뭘 썼어 지금 이 녀석이? 등호를 썼지? 등호는 어떨 때 쓰는 거야? 같은 거야. 등호는 같을 때 쓰는 거야. 내가 존나 심플하게 가볼게. AX가 2X래. A 얼마게? 2잖아. 너가 이럴 때는 바로 알아보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어렵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저 녀석이. 그럼 오메가 더하기 1분의 3이 얼마래? A 오메가 더하기 B래. 그럼 이걸 그냥 이렇게만 좌우를 갖다가 그냥 비교하려고 하면 당연히 힘들지. 당연히 힘든 거야. 등식이 있어.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 아니야.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3은 A 오메가 더하기 B 곱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서는 이제 내가 쓸 게 뭐냐면 복소수가 같을 조건 마치 어떻게 생각을 하자. 항등식의 의미로 생각을 하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탁탁탁 티 나오는 거다. 자, 전개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A 오메가의 제곱 그 다음 요렇게 하면 플러스 A 오메가 플러스 B 오메가 플러스 B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
자, 그러면 3은 A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A 오메가 아니지. A 플러스 B 오메가 플러스 B다. 비교를 해라. 복소수가 같을 조건이야. B가 얼마가 돼야 되겠냐? 더 줄여야 되네. 자, 오메가 제곱 대신에 뭐 넣을 수 있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넣어줄 수 있지? 넣어볼게. 넣어서 전개한다. 그럼 마이너스 A 오메가 마이너스 A 플러스 A 오메가 아 괜히 묶었다. 다시 계산. 날라가 버릴 거고 요렇게. 그럼 얘 하나 남네. B 오메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 하고 이게 3이다. 요렇게 하면 되겠네. 이제 비교하자. B는 얼마가 되셔야 되냐? 0 돼야 되겠네. 오메가 없으니까 여기에.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얼마가 돼야 돼? 3 돼야 되니까 B가 0이잖아.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두 개 더했다. 마이너스 3. 저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와, 씨발 완전히 틀렸네. 저는 마이너스 맞네. 플러스 1이 되었어요. 여기 완전히 틀렸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수정할 거 없지? 네, 그럼 저기 대입하는 거에서 맞네. 새롭게 쓰자. 그럼 이 녀석이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네. 전개하시면 3은 A 오메가 마이너스 A 플러스 A 오메가 플러스 B 오메가 플러스 B 오메가끼리 계산 하면 2A 플러스 B 오메가 그 다음에 실수 부분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네. 그럼 2A 플러스 B가 얼마가 되어야 하고 0 되어야 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이 실수 부분은 3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럼 이제 마무리할 때 뭐 하면 돼? 이거 두 개 연립해서 A, B 구하고 다시 더해주면 답이 될 거야. 되겠지? 옆에 넘어